예, 잘 지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정진 주간이죠. 아시다시피 음력 2월 8일이 출가절이고 음력 2월 15일이 열반절인데 그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출가에서 열반까지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정진 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진 주간을 맞이해서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출가를 토론 주제로 정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 인구 감소가 큰 문제고 뭐 그와 더불어서 이 출가자 감소 문제가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단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시죠. 이기적 욕망에서 나눔으로 참 삶을 위한 여정, 출가.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겠노라 선언하는 출가자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출가자의 수. 한국 불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데 2017년 종단 최초로 출가자 모집 광고가 등장하고 2018년에는 은퇴 출가를 허용했지만 사찰에선 어린 행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어렵게 출가를 결심해도 다시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출가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의 미래가 걸린 승가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대의 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출가 희망자. 그들은 왜 저를 떠나는가? 불교에서 출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그 우리의 그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출가를 안 하셨다면 뭐 깨달음도 없는 거고 불교도 없는 거죠. 불교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승가 집단도 출가가 없었다면 유지가 안 됐을 테고 25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교라는 이름으로 신행생활을 할 수도 없었겠죠. 참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먼저 출가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스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희 중에 출가하는 분이 한 분이니까. 네. 아니 이제 뭐 출가를 우리는 이제 출가라고 쓰지만 이제 위대한 포기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 이제 뭐 4대 성지, 8대 성지에 그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인도 전통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머리를 자른데 큰 탑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삭발하는 모습, 당신이 스스로 복음을 꺼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남방불교에는 그런 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팔상도의 일부가 들어있고 법주사 팔상 전에 그 상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당신이 자르는 딱 상이 있는데 그래서 출가 전통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존재는 해요. 그런데 출가야말로 진정한 자유,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전통에 약간 특수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인도는 이제 사주기라고 해서 뭐 학습기, 가주기, 그 다음에 이제 임서기, 유행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반 정도는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생활은 자기 스스로 명상도 하고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사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요즘 하나라고 하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서 스스로 명상하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뭐 이런 인생들을 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출가하고 재가라는 개념이 서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출가했다가도 실제로 율장이나 이런 데 봐도 출가했다가 뭐 더 이상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 살면 되고 또 출가하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동아시아 쪽은 이게 뭐 단절되고 그 다음에 마치 속퇴하면 배신하는 것처럼 되는 바람에 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하계. 예. 너무 금이 뚜렷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게 뭐지? 이렇게 호기심을 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조금 이렇게 마치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에 산을 찾거나 템플스테이를 네. 찾거나 이런 정신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접근이 돼야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 어쨌든 이 초탈의 이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흔적이나 뭐 예. 이렇게 이런 걸 남기지 않고 초탈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그 출가에 왠지 이제 있고, 그게 사실은 그게 갖고 있는 또 이제 아까 위대한 결단, 위대한 포기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통하는데, 저는 그게 갖고 있는 이제 긍정적 에너지, 예. 아까 대자유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출가의 맛이고 또 위대함이고 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아니 단어를 잘 써야 돼. 이게 뭐 인생 부상, 고독, 뭐 투쟁 뭐 이런 단어 말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래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을 뜯고 날아 올라가듯이 뭐 창공을 이렇게 나르는 새와 같은 초탈성. 그런 네. 그런 쪽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이게 유교 세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유교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윤리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그다음에 무부무군 그러니까 군주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이 없고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 뭐 이기적 집단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해놔가지고 쓸쓸 고독 뭐 이런 거랑 연관 단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그다음에 이게 재밌고 활력 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적인 약간 광적인 삶. 미쳤다는 뜻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매니아적인. 수 있는 예, 덕후적 스님께 삶. 그 말씀 주시니까 스님께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출가하신 것을 당연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굉장한 분들께 출가를 하시죠? 안 했으면 뭐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말로 대신 아니 저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 주변 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속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늘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그만둘 용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출가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그 네. 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방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도 나는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 왜? 내가 선택한 힘든 것만 그렇죠. 취해서 하고 선택하지 않은 취함이라는 게 저한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노동 가치를 위해서 주어지는 힘든 거고 제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렇죠. 힘든 거고 그거는 보람과 연결되는 다르죠. 힘듦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출가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를 예. 출가 홍보대사로 써도 될 건데 종단에서 또 그렇게 안 쓰겠고. 오늘 아주 스님께서 좀 활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뭐 저는 사실 이제 출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제 출가 인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출가 인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예. 했고 다만 이제 스님들 모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스님들하고 가까이 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들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해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들을 네. 하고 있었고 잘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이 출가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불교계의 출가자 수가 감소해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 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터부시하는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입니다. 중간에서는.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붓다 인사이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출가자 감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할 말이 참 많죠. 할 말이 참 많은 주제인데 스님께서 다시 한번 좀 어떤 왜 이런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한마디로 정리하실 첫 수는 없겠지만.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출가가 단절이라는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인식을 많이 줘서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무슨 뭐 실현, 뭐 집을 등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너무 고답적인 거나 그런 폐쇄적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쏟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출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들어오는 진입 장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스님들이 매력과 낭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사실 그 생각을 늘상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듯한 모습을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게 돈의 가치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돈의 가치가 아니고 나를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매력이 좀 떨어져 보여요. 네. 자신감이 그래서 없어 보여요. 낭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스님들한테도 승가대에 있으면 스님들한테도 늘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얼굴이 너무 칙칙하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유교를 거치면서 너무 상명하복적 구조에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억압적 구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을 거치니까 눈치만 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행자 때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게 행자 때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그렇죠. 되겠죠. 자유롭기 위해서 출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이 부처님은 한 반대로. 분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한 그렇죠. 분이 멋과 낭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거 해야겠어. 아이돌 왜 사람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거냐면 아이돌이 멋있거든. 멋있고 돈도 많이 번데 성공만 하면 야 저거는 그렇죠.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딱 들어오는 건데 지금 스님들은 그냥 회색 좀 약간 찝쭈그레한 옷을 입고 다니는 좀 정체불명의 사람 이렇게밖에 안 듣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출가의 본래 의미, 네. 본래 의미라는 게 그야말로 안욕따라 삼맥한 머리를 득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세상의 유혹, 항마로부터 이제 제압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때 귀불 양족전, 양족이 갖춰지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 엄청난 사실은 목표와 서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의 욕망에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노예가 아니라 엄청난 대자유를 성취하고 그걸 또 사회에 회양하는 그렇죠. 이런 그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춘 이런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그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출가의 원래 의미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초발심 때, 이게 발심 출가, 초발심 때 이제 이 정말 이 자세인데 저는 그런 자세들이 다 남아있는 한은 이제 그 보교와는 달리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 때문에 이제 출가 생활이 쭉 버텨지는 것인데 그 자체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승가대에 있으면서 약간 느끼는 것은 이게 너무 그 현실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자꾸 이렇게 경도되는 듯한 그래서 원래 초발심의 진정한 그 의미 그 아까처럼 그 두 가지 원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잊어먹는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순간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실 때 출가가 멋있어 보이지 않고 멋없어 보이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제가 헷갈렸는데 이게 뭐 대외비 뭐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담입니다. 진담이세요. 현실적으로 출가자 수가 얼마나 감소됐길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91년에 처음 이제 그 출가자 수를 이제 할매다 이제 집계를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집계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91년부터 이제 몇 명 출가했는지 해마다 통계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91년에 500명 선이었대요. 한 해에? 예, 네. 1년에 한 500명 좀 비구 넘게 스님 다 합쳐서? 가서 네. 500명 좀 넘게 출가를 하셨었는데 네. 2005년에
300한 30명 정도, 300명이 좀 넘어가는 선 아. 정도. 지금 이렇게 명수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2008년에 200명대로 떨어졌고 그렇게 하고 나서 2016년 들어서는 100명대까지 그렇게 해서 몇 년 안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40명 2025년인가 가면은 뭐 50명 이하로 내려가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랍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요. 저는 이제 세 분만큼 뭐 그런 쪽에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불교 공부를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 삼보가 있죠. 세 가지 보물. 부처님과 법생.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이어주는 승가 집단인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 이제 픽스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천착해내고 뭐 그런 건데 그 승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그대로 실천을 해서 후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삼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도 없으면 이 불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3대 종교의 하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한 해에 100명 거기서 잠깐 출가를 못하냐 안 하냐. 조계종만 지금 조계종만 집계하는 거고 조계종만 예. 탈용단을 하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하는데 크게 많아지지는 아니, 않아요. 그럼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럼 얘기 좀 이하는 해주십시오. 아니고요. 예, 100명,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한 140명대예요. 예, 조계종만 예, 에서만 지금 현재 다른 종단까지 하면은 좀 더 많아지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계종이 한국 불교계의 장자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장자 종단에서 1년에 한 100명 좀 넘게 출가하고 있는 뭐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그 여성 출가 특히 그 감소 문제 저도 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출가자 감소에 대해서 이제 분석다 글을 썼던 입장에서 네.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네. 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이명박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제 여성 출가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의 숫자가 네.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실제로 승가대학의 초창기에 있을 때 90년대 초인데 그때는 우리 종단의 공식 통계가 없을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인구에 대해서 뭐 스님들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승가의 재생산 구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때는 이제 심지어 비구니 스님들이 숫자가 비구 스님보다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출석부를 부르면 어떤 데는 막 3분의 2가 비구니 스님이고 비구 스님이 오히려 우리 학교에 적게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세요? 그게 90년대 초. 90년대 초. 1990년. 예, 90년. 30년 전이네요. 네, 30년 전이죠. 제가 30년 취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해지다가 아까 이명박 정부 이 시점에 오면 갑자기 비구니 스님 숫자가 이제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승가대학에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여성 출가자,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이제 급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더 면밀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출가자 전체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아까 여권 신장,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 향상하고 연결됩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한번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을 적게 하면 여성들이 그 남는 시간에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자립 요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자꾸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여성 권리, 지금 양성 평등 정도가 아니라 여건이 엄청나게 신장돼 있어요. 바로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종속적 분위기를 견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그 가부장제,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수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뭐 비구 불평등 불평등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이 권리를 많이 누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남녀 평등의 그 정도를 우리 이제 불교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저는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왜 비구니 스님들이 하필이면 그렇게 적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여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혹은 2명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주로 크는 거예요. 거의. 그 최고로 귀하게 키운 거죠. 아마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주처럼 키워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절집에 들어와서 최초 행자 생활, 이건 엄청나게 이 힘든 너무 과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의 느낌. 고행 수준이죠. 네, 고행 수준이죠. 그러니까 비루지카 삼천척에 팍 떨어져요. 예, 그걸 못 견딜 수가 저는 있다. 그래서 차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네. 이 행자 생활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문제가 안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전통적으로도 사실은 좀 불교가 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문화들을 가져와고 한국 불교가 그랬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출가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대략 한 7대3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7, 아니. 비구 스님이 7, 비구 스님이 7, 비구니 스님이 3. 이 정도니까 이게 이제 성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네. 굉장히 커진다라는 일종의 부분도 악순환이네요, 좀 말하자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비구와 비구니의 관계로 보는데요. 거기서 더 큰 아, 거는 비구니와 비구니의 예.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예, 하셨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예, 남성들보다 맞습니다. 더 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구 스님 사찰에 왔을 때, 행자가 왔을 때 처하는 상황하고 비구니 스님 사찰에 네. 여성이 갔을 때 처하는 맞아요. 상황의 이 맞아요. 개입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그 거예요. 부분도 있어요. 사장님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출가자 감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 스님들의 고령화 현상, 지금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골 사찰에 가면 젊은 스님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고령화 문제는, 스님들 고령화 문제. 출가 인원은 적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하죠. 지금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에 그렇죠. 사회 우리가 축소판이 봉착하고 있는 저출산. 거죠. 그리고 이게 정년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뭐 수행자든 스님에도 전문직이든 정년. 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구본사 주지는 카톨릭은 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본사 그것도- 주지는 70 이상이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 근데 있는 말사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생산 가능한 것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은 예전에 절약하면서 그냥 형광등 한 개 켜고 사는 정도로 삶을 유지하면 신도금 뭐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피폐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분은 이제 우리 종단에서도 아마 자각을 굉장히 깊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70세 이상 스님들한테는 굳이 이제 월사 주지직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든 다음에. 근데 저게 법제화. 대책이 굉장히 어려운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위치가 없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들은 그걸 놓고 어떤 수용시설이나 쉽게 말해서 집단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시고 없으니까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는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바꿔가지고 뭐 이제 결국 이게 대책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인데, 출가 장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게 은퇴 출가 제도라는 거죠. 이게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한 2년 남짓됐는데, 뭐 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은퇴 출가 제도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죠.
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네. 부분이 있었냐면요. 아마 90년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KBS 사장을 하시던 분이 이제 정년을 하시고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조계종에서는 출가를 못 하셨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출가를 못 하셨고 50세가 넘으면 안 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처리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사회가 좀 독신지구. 바뀌어서 가족 처리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혼식 시킬 때 자녀분 결혼시킬 때가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분이 태고종으로 출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이 사찰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자연이다로 살고 싶은 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은퇴 출가의 네. 기본적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성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50세가 넘고 65세 되는 분들이 출가하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사찰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복지라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부양자로 어떻게 보면 예.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 생각은 뭐냐면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절 안에서 좀 더 건전하게 이렇게 활동성도 가지고서 당신들도 만족도를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하고 사찰의 효율성도 좋게 한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분들이 절에 맞춰서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노령화됐을 때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 또 이분들은 준회원 자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죠. 비후계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사 주지도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전부 차단돼 있어요. 그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노동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도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노동 가치로 보고 지금도 출가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게 노동 가치로 어른들이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노동 가치로 안 보면 사실 출가하는 사람이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 지금은 일을 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멤버십 얘기를 했는데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멤버십으로 인정하기에 이제 현실적인 생활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다 그 사전에 한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좀 미미하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출가하지도 않았죠. 않죠. 은퇴 출가자로 해서 숫자가 아니 많이 안 받는 교구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 제도가 그리고 돼 이게 불교가 아시다시피 평등이라고 하는 게 취지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성평등인데 그 안에서 계급을 해서 누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는 자격이 막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기본교육기관에 가기도 굉장히 어렵게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어떤 노동력을 쓰기 위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생각해낸다는 게 너무 근시안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 이제는 그에 비해서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게 단기 출가 제도죠. 단기 출가 제도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우리 스님 계신 월정사의 단기 출가 학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 우리 출가 중앙성가대에서 하는 유니 출가 시스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니 출가 제도가 어떤 건지 좀 먼저 유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뭐 간략하게. 단기 출가하고 물론 스님 계심입니다만 이제 연결해서 하면 어쨌든 월정사 단기 출가를 거친 분들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단기 출가를 거치면서 출가를 실제로 이렇게 한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전에 듣기로도 그때 이제 제가 뭐 지도교수 이런 거 해서 알고 있는데 100명 이상이 이제 월정사 단기 출가 코스를 마친 분들 중에 출가한 분들이 100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 종단 전체로 보면 대단히 대단한 거죠. 이렇게 환영할 일이고 또 이제 모범적인 이제 일종의 실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우리 성가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저게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유니버시티하고 출가해서 유니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말하자면 4년 출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년 우리 학교가 4년제 대학이니까 그리고
예비생으로 4년을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거든요. 물론 뭐 계를 받은 분도 다닙니다만 그 예비 스님들이 다니고 졸업하면서 이제 계를 받는데 바로 그걸 활용해서 4년 동안 이제 우리 스님들처럼 다니는 거예요. 예비승으로. 그리고 졸업하면서 이제 출가를 할 수도 정식으로 있고 계를 정식 받을지 출가를 할 수도 말지를 있고 아니면 판단하는. 취업해서 사회로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을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혜택도 또 있어요. 이게 성가대학을 졸업하면 근데 군대 갈 때 뭐죠? 군법사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지금 학연 스님들이 등록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장학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은 다 같이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학에 돈 안 들이면서 불교 공부도 하고 또 4년 졸업할 때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군대 갈 때 혜택도 있고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월정사 단기 출가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낼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실제로는 했는데 그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우리도 홍보가 않고 잘 안 있습니다. 돼서. 그러니까 홍보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 뭐 김포 이런 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조건이 나쁘거나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선택을 선택하는 자들이 선택을 할 비전의 문제도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로서의 이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어떤 롤모델들이 있으면 그럴 뭐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냥 졸업하고 일반 대학처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비전을 승가대학교가 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아니 그래서 볼수 이제 우리 있는데 그게 좀 학교에 이제 약하죠. 복지학과 같은 게 복지사 자격증, 뭐 템플스테이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홍보를 했는데도 물론 이제 홍보가 다 안 탓도 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이요. 뭐 전 이제 이 네 명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재가의 속성이 강한 사람으로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경제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하죠. 출가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밖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출가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 출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연 유인들이 지금 워낙 이제 사회가 뭐 편리해지고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유혹이 많은데 굳이 그걸 버리고 고행 비슷한 그런 행자 생활로부터 시작을 하겠냐? 뭐 누가 봐도 그런 걸 기대하기는 참 힘들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넘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행이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 생각보다 이게 요새는 저기 행자분들을 굉장히 잘 모셔야 돼요. 그래요. 생각보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교수님 이제 그 이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뭐 스님 모집 광고까지 지금 아니 지금 쳐진데. 그래서 세상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 월정사 출가학교가 이게 의미적인 걸 부여할 수 있는 게 왜 아까 저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한 4, 5% 정도가 출가를 하는데 그게 조계종만 다 출가하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타종단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조계종 말고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 종단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출가 교육이라는 건 어느 정도 사찰 생활이 뭔가를 좀 체험을 해서 그렇죠. 대처승이나 당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스님인 경우 그쪽으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틀을 잡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가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출가할까 말까, 그다음에 저게 뭘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겠다. 이게 철저하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종단이 돌아가면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강원도에만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니고 권역별로 뭐 전라도권에 하나, 충청도권에 하나, 그다음에 영남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저는 월정사 출가학교는 약간 그나마 이렇게 좀 더
뭐라 할까 좀 이렇게 약간 빡센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월정사 출가학교에 30일짜리는 좀 빡센 게 있고 뭐 황혼기 출가라든지 일주일짜리는 훨씬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당신이 살아보면서 만족도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의 문제고 삶의 가치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해서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미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2년 동안 우리 시장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넣어주세요라고 했지. 맞아요. 걔네가 우리가 넣어줄 테니까 팔아. 너네가 좀 사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리고 지금도 애플이 새로 모델을 공개할 때 1차 공개지를 어디까지 할 거냐 가지고 사람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쓸모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느냐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새롭게 돼야 되는데 너무 2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전근대적인 이런 식 접근들 저도 미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전 뭐 이제 초기 불교나 근본 불교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남방 불교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에서 이제 단기 출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제 자유롭게 출가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예, 독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벽이 있어서 이게 출가했다가 다시 재가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패배자 비슷한 그런 시각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태국 사례를 보니까 일시 출가 제도라 그래서 부언낙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요거는 태국 남자 누구나 만 20세가 되면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일주일까지 부언낙 일시 출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기간 중에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죠. 예. 227개를 수지하고 빨리어로 된 3장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정식 스님인 거죠. 또 아침에 또 탁발도 하고 뭐 맨발로 뭐 이런 제도가 있고 또 미얀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심피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타의 자식이 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5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수질하고 그리고 빨리어도 배우고 불교 교리도 배우고 실제로 약간 축제 같이 축제가 그래요? 예, 예. 가족들 동네 네. 사람들 다 모여서 예. 엄청나게 축하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가자가 출가자가 되는 거, 출가자가 재가자가 되는 게 아무 무슨 거리낌이 없는 이런 개념인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효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가 최대의 공덕이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출가하면 그 공덕으로 부모가 어떤 그 좋은 업보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도 있다 그러고. 근데 요거는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출가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스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나마 스님 생활 해봐야 이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잘못하면 뭐 내가 5점으로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두려움도 들고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거. 아니 근데 이런 단기 출가 문화를 저는 네. 확대시켜야 된다는 네.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전에 사실 청년 출가라는 게 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미왕사에서 몇 차례도 했었고 저도 그때도 관여를 했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벽을 허무는 게 일단은 있어야 되고 단절이라고 하는 지금 네.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 단절되는 것 같은 그 이미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전에 명상문화 할 때도 했었잖아요.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쪽 코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조금 예.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만 재충전하고, 열어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그쪽에서 눌러 앉으면 되고 그렇죠. 나는 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가면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절에서 무슨 말 하냐면 구분나무가 산을 지켜요. 구분나무는 산에 없는 게 낫습니다. 뭐 때문에 출가를 했나? 그러니까 결론은 자유를 추구했어요.
물리 선생님께서 보셨던 육조단경을 이제 빌려주셔서 보게 됐는데요. 도를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인간 내면에 있는 무지나 혹은 탐욕, 적개심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한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평화라든지 행복 혹은 안락함 이런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제 수행의 길에 파고들게 되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고 죽게 되는가 이런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나를 먼저 해방시켜야 되겠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그 출가 장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출가 장려만큼 또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출가 희망자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특히 정식 승려로 입문하기 전에 행자로 계신 분들에 대한 그 교육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출가를 하고도 행자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산하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3분의 1 정도? 와,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불황연구소에서 네. 2011년부터 15년까지 한 5년 동안 이제 행자 교육 과정에서 이제 퇴사하신 분들을 비율을 대충 잡으니까 26% 정도 됐다고 그러고 직할교구 같은 경우는 뭐 30% 넘어섰다는데 뭐 직할교구뿐만 아니라 사실 30% 넘어선 교구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를 떠나는 이유 뭐 이제 스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그 예. 불합리한 명령이라든지 네. 강압적인 분위기 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출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가장 교육이 중요한 시기인데 생활지도부터 안 되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퇴사하게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였고 다른 행자분들이랑 서로 마찰이 생겼다라든지 마찰.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이제 과도한 인력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퇴사하게 되는 이유들이었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 거냐면요. 나 때는 말이야지.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뭐 3년 동안 뭐 설거지하고 나무하고 물 길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닭도 알을 품어본 닭이 또 다른 닭의 알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그걸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건 종단 차원에서 제도 속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을 그렇습니다. 단순 노동력이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겠어가 아니고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물꼬를 터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행자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중심 그다음에 사찰 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각 개개의 사찰들에서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스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리고 당신은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마치 네. 한글을 맞아요. 내가 쓸 줄 안다고 그래서 한글을 외국인에게 교육시킨다는 그렇죠. 다른 문제는 문제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다른 문제죠. 그러면 국문학과하고 국어교육과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국문학과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되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나가는 그 30%가 오히려 더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양질의 사람들은 이건 못 참겠어라고 나가는 거고 그렇게 그런 억압에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 더 남는 거예요. 소위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저도 이제
아까 두 분 말씀 이제 종합하면서 좀 대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초발심 때 아까 그 양족존을 이루겠다는 아주 위대한 이제 포부 그걸 가지고 이제 삭발 염의를 하시고 어쨌든 행자교육에 들어오시는 건데 네. 아까 스님 말씀처럼 그분들 중에 정말 이제 괜찮은 분들이 속퇴를 나간단 말이 다시 그거는 저는 순전히 조건인 행자 때의 조건이나 적응의 실패 문제거든요. 그건 좀 크게 보면 그 원대한 목표를 방편 때문에 포기하는 거. 저는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소탐대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욕심 때문에 큰 자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이제 스님 말씀처럼 상설 교육기관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게 절의 노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탐이죠, 소탐. 소탐 그렇죠. 때문에 엄청난 휴먼 캐피탈, 우수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적 자원을 초발심에 아까 원대한 꿈을 가진 우수한 출가자들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 게 우리 불교 전체로 보면 훨씬 큰 이득이거든. 노동력보다도 노동력은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소탐 대시를 하지 않으려면 상설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생활 문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위 또 스님으로서의 출가자로서 이념이라든가 위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이제 교육기관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해야 되지 절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우리 성가대학이 뭐 종립 그 학교니까 이런 기본교육기관 같은 데서 부설로 행정교육기관을 운영해서 그거 마치고 바로 기본교육으로 연결이 해서 다니신 다음에 이제 계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자유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정단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또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절하고 굳이 갈등을 일으키고 뭐 직지사 어쩌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이게 중앙승가대학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교육은 철저히 시켜주고 이 지원은 종단에서 해주고 이렇게 체제로 갖춰야죠.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제 가까운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신부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떠냐? 신부님 거기도 이제 일종의 독신사역을 하고 출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사제법을 받는다라는 게. 근데 여쭤보니까 많이 줄었대요. 사제서품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근데 이제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모든 종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속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건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사제서품을 받겠다고 이제 서원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줄어서 문제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건 그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그 엄격한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어쨌든 독신사역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좀 걸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 주로 그 두 가지 정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카톨릭이 이제 신부 사제서품을 받으려면 신학교에서 한 5, 6년 이상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사제서품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불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행자기관에 나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사유는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하는 억압이 아니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억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전 제시가 그러니까 처음에 비전 제시라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그렇죠. 줘도 나중에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비전 제시도 없이 억압만 있는 거. 이거 화두에 가까운 억압. 이게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행자 때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원주 스님을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행자 때도 약간 개인적이었었어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네가 좀 쉽지가 않았다.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참아서 막았던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저를 공격을 했으면 아마 못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생활을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완충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없어요. 우리 행자 지금 현재 교육에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퇴사율이 많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교육은 교육대로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상담은 상담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어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실까 말씀드리면 속퇴는 출가하셨던 분이 돌아가시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퇴사는 퇴사. 회사를 퇴사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이제 나가는 그래서 행자분들이 나가시는 거를 퇴사라고 하는 퇴사. 거. 예. 아, 그렇군요. 퇴사. 예. 그 종단의 행자 교육에 관한 영이 있죠. 예. 대부분 잘 있습니다. 모르실 예. 것 같긴 한데 시청자분들께서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단 행자 교육은 일상 교육과 인문 교육, 본사 교육, 수계 교육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3박 4일간의 인문 교육과 수계 교육은 의무이고 예. 종단이 주관해서 하는 그렇죠. 예. 일상 교육과 본사 교육은 전적으로 사찰의 책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교육원에서 실시한 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거주 사찰의 교육 책임자 스님이 있는 경우는 78.4%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예. 굉장히 부풀려 주는 그렇죠. 거고. 부풀려진 이거 주지 스님이 주지 주지 스님이 그냥 교육 담당 예, 스님인 그렇군요. 건데 실제로는 교육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면 이게 교육이 일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맞아요.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정기 교육이 없는 경우가 25.7%에 달하고 또 정기 교육은 주 1회가 가장 많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가 대다수다. 그러니까 이게 네. 특활인 거잖아요. 학교로 따지면은 일주일 내내 다른 거 다 하다가 일주일 딱 네. 1시간 네. 특별활동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월정사 교무로 행자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예.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좀 많으면 교육을 하는데 한 분, 두 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시간을 쪼개서 거기 가서 또 이거를 교육해야 되고 뭐 이건 뭐고 하고 있으면 저도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춘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네. 혼자나 둘이서 하면 이게 뭐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원 수업에서 우리 한두 명 수업하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서로 바쁘면 휴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할 뭐 기본 교육하고도 연결됩니다만 이게 교육을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상설 행자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거기서 집합적으로 그게 효율성 면이나 교육적 효과에 비해서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왜 시행이 안 되는 거냐면 그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는 이분들이 행자를 노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미안한데. 그거를 다 걷어서 집단 교육을 시키면 그 기간 동안 노동력을 상실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건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요. 업장이 무너지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면 아 이거는 그 그렇죠. 방식이 네, 맞을 네. 수 있겠어요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사람을 이용 가치로 이게 뭐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사람을 그렇죠. 수단으로 대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결국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이 교육이래요. 일이 교육. 하심을 하는 교육이래. 중물 내리는 거고요. 네. 그 오늘도 뭐 치열하게 그래서 저희가 물을 안 드리고 싶어서 가겠대. 그 물을 싫대. 그 치열하게 오늘 뭐 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가 버렸는데요. 출가자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뭐 마무리로 한 마디씩 짧게 좀 해보실까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게 뭐 저는 이제 출가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됐었지만 이제 출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비전이 되게 모호하고 예. 막연하다. 예. 일종의 이제 롤모델들이 없다라는 게 예.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출가자들을 출가자답게 그리고 제가자들을 제가자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불교 전체가 이거는 이제 스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서로 여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이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의 삶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여법하게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자연스럽게 출가자도 늘고 재가자들도 신심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출가자라는 분이 이제 복전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출가를 또 희망하는 분들이 그 모습이 좋아서 이제 출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아까 이제 뭐 행자를 노동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출가한 분들이 많은 대부분의 뭐 종무행정을 주지직을 산다든지 무슨 사찰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 시간에 사실은 아까 스님 말씀처럼 공부하시고 저는 수행하시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해양될 때, 그럴 때 복전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길로 좀 반드시 가줘야 된다. 이게 대단히 이상적인 길이지만 그래도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탄원 스님께서 예전에 정각원장, 동대 정각원장, 그 당시 역경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연설을 하셨거든요.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리고 쪽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제 말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건 아니고, 영가 형각 스님 얘기에 그게 나옵니다. 뿔 달린 짐승 많을 필요가 없다. 기린 한 마리면 충분하다. 그 기린 한 마리가 전체를 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하고, 그 교육에 매진하는 그 후속 세대들에게 우리가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한국 불교 전체가 명운을 걸어야 된다. 라는 인식을 조금만 더 깊이 해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도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부처님은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수행이죠. 출가도 결국은 이제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출가 외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